우리 가족의 고민을 속 시원히 해결해드리는 김숙기의 가족 이야기 시간입니다. 나우미 가족문화연구원 김숙기 원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숙기입니다. 네, 많이 더웠는데 원장님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어요? 네네. 네. 굉장히 많이 더워졌네요, 서울도. 네. 서울은 미세먼지가 그나마 좀 괜찮았죠?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는. 네. 울산은 한 주 내내 계속 나빴거든요. 울산보다 서울이 더 살기가 좋은 건 아닐까. 이번 주는 그런 생각도 잠시 들었습니다만, 날씨가 어떻든 간에 가족 문제는 시기를 따지지 않고 늘 우리 곁에 있는 것 같아요. 오늘도 상담 시작해 볼게요. 네. 자, 오늘 사연은 이렇습니다. 저희 부부는 연애 1년 후에 결혼을 해서 이제 결혼 3년 차가 됐습니다. 이제 돌진한 아이가 한 명 있고요. 연애 때부터 둘 다 술을 좋아해서 술 한잔 하면서 도란도란 얘기하며 결혼까지 성공을 했는데, 그런데 우리 사이를 연결해주던 술이 지금은 큰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임신과 동시에 술을 끊었는데 결혼해서 지금까지 남편은 일주일에 7일을 술을 마십니다. 친구들과 어울리는 걸 좋아하지 않아서 거의 집에서만 먹는데요. 처음에는 집 밖에 나가서 먹었는데 주사가 없어서 문제를 일으키지는 않으니까 그러려니 했습니다. 하지만 매일 저녁 소주 1병 또는 맥주 2병씩을 마시는데, 물론 많이 먹진 않으니 무슨 걱정이냐 하겠지만 저는 이제 밤마다 남편 술 마시는 모습이 너무 보기 싫습니다. 같이 앉아서 TV 보다가 그냥 스르르 잠들고 싶은데 항상 술을 마시니까 그것도 쉽지가 않고, 또 아이가 잠들 때 같이 재워주면 좋은데 술 한잔 한다는 핑계로 늘 제가 재워야 합니다. 사실 그것만 아니면 집안일도 잘 도와주고 아이도 잘 보살피는 편이라서 흠잡을 게 없는데, 시간이 갈수록 남편의 건강도 걱정이 되고요. 술 먹고 취해 있는 모습 정말 보기 싫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이런 사연이 도착을 했는데요. 일주일에 7일, 그러니까 매일 먹는 거죠. 많은 양이 아니라고 했는데 소주 1병, 맥주 2병이면은 지나친 양은 아니지만 적은 양도 아닌 것 같아요. 술을 마시는 남편 어떻게 이해해줘야 될까요? 아니면 말려야 될까요? 네, 저도 이제 이야기를 들으면서 매일 마시잖아요. 네. 일주일에 7일 마신다 그랬고, 또 그냥 한 잔 정도가 아니에요, 지금. 그렇죠. 맥주 2병에다가 네네. 소주 1병이니까 이러한 정도면 습관처럼 매일 마시고 있다. 이것도 이제 염려가 되고요. 그리고 네. 이 정도라면 문제 제기를 좀 해서 어려운 점을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이해해 줄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네네. 왜냐하면 술 때문에 더 좋은 것, 더 많은 일상을 지금 빼앗기고 있다고 느끼고 있거든요. 그렇죠. 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여기서 좀 짚어보아야 될 게 뭐냐면, 네. 술을 마시는데,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술 마실 때 보면 술 자체가 좋아서 마시는 사람이 있고요. 네. 아니면 어떤 매개체로서 분위기라든지 인간관계라든지 이야기를 하면서 조금 더 부드러워진다든지, 그러니까 사람 만나는 게 좋고 분위기 때문에 내가 마신다,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지금 이 남편 같은 경우는 사실은 친구하고는 잘 안 어울리고, 네. 집에서 그것도 혼자 마신단 말이에요. 네네. 그렇죠. 그러면 이런 분 같은 경우는 완전히 술 자체에 대한 부분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는 거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일단은 이해를 해주고 가만히 두기보다는 말려야 하는 쪽이 맞는 것 같고, 일단 조금 걱정되는 건 알코올 중독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알코올 중독, 알코올 남용 이런 말 많잖아요. 네. 좀 아닐까 저는 개인적으로 걱정이 되기도 하거든요. 이분에 대해서 정확히 알코올 중독, 알코올 남용 기준이 어떤가요? 우선은 제가 생각할 때 이 정도면 알코올 중독 정도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네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중독이라고 하는 그거는 의존증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알코올에 의존한다, 알코올 의존증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일상생활에 어쨌든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가장 큰 거는 뭐냐면 스스로 결정권이나 통제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이거를 바꿔나갈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스스로 결정을 하거나 통제하면서
술을 내가 안 마실 수 있는 정도가 돼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이유는 뭐냐면 이분 같은 경우는 거의 습관처럼 매일 마시고 있는 그대로를 계속 지금 이어져 나가는 거죠. 네. 그러면 이게 이제 조금 지나치면 이제 건강상에도 분명히 문제가 올 거고. 그렇죠. 그 다음에 술을 안 먹고는 하루라도 술을 안 먹고는 내가 일상생활을 할 수 없다 이 정도가 될 것 같아요. 잠이 안 온다든지 뭔가 술을 먹어야지만 그날 하루가 끝난다고 느낀다든지. 네. 그렇게 되면 벌써 이분은 알코올에 의존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알코올 중독, 알코올 의존증의 초기 과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자주 마시고 그죠? 네. 양도 적진 않아요, 소주 한 병은. 예, 맞습니다. 네네. 한번 좀 이게 자각하지 못해서 이게 깊어지는 경우가 많잖아요. 알코올 중독이나 의존증 같은 경우에는 그 아내분이 지금이라도 좀 이거 심하다라고 느끼셨으니까 좀 네. 말려야 하지 않을까. 그런데 이제 네네. 이야기 들어보면 아내분이 왜 결혼을 하게 됐냐면 연애 1년 동안 어떻게 지낸 연애 기간이냐면 네네. 술을 둘 다 좋아해서 술 한 잔을 매일 하면서 연애를 했단 말이에요. 다른 거 하는 거를 배우질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역시나 결혼해서도 아내는 예를 들면 네. 남편하고 함께 대화하는 시간이 좋아서 술을 마신 케이스라고 이제 좀 느껴지는데 네. 이 연결해주던 이 술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는 이 아내분이 임신 출산 과정을 이제 지나서 아이 키우는 거에 대해서도 서로 상의할 것도 있고, 그리고 또 같이 앉아서 TV 보면서 서로 오손도손 대화하고 싶은데, 네. 그게 이제 지금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요. 참, 네. 문제네요. 근데 또, 아이가 이제 돌이 지났다고 했으니까 어리잖아요. 네. 그 아이가 매일 술 마시는 아빠 모습을 보는 거, 이것도 좋지 않을 것 같은데, 어때요? 교육적으로 굉장히 안 좋아요. 어허. 네. 우선은, 왜 그러냐면, 네. 술 때문에 일상생활을 빼앗기는 경우를 분명히 이 아이도 어리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경험을 하게 될 거라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아빠하고 같이 책을 읽는다든지 아빠랑 운동을 해야 된다든지 아빠하고 밥 먹으면서 도란도란 뭔가에 대해서 상의를 한다든지 이런 시간들이 필요한데 네. 그 시간이 사실은 아빠는 혼자서 술을 마시는 사람 이렇게 이제 고착화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네. 사실 매일 술을 마시는 모습은 아이한테 교육적으로는 진짜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기분 좋을 때 한잔할 수 있고 네. 또 대화하면서 오늘 우리 한잔하자. 엄마랑 아빠랑 한잔할게. 이렇게 하는 거는 괜찮지만 지금 혼자서 매일 술 마시는 모습을 보면 이 아이는 나중에 이 아이도 분명히 성장을 하면 술에 대한 어떤 걸림돌을 분명히 가질 확률이 높다라고 볼 수 있어요. 예, 아이의 교육을 위해서라도 조금 고치셔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럼 이 부분의 문제는 앞으로 어떻게 해결하는 게 가장 좋을까요? 우선 첫 번째는 남편은 지금 이거에 대한 문제에 대한 심각한 어떤 생각을 아직 못하고 있는 경우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매일 계속 마시겠죠.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심각성을 지금 느끼고 있는 아내분께서 먼저 문제 제기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나 이렇게 이제 매일 술 마시는 거 싫다. 이거는 우리 아닌 것 같다. 그래서 뭐 일주일에 뭐 2번으로 줄인다든지 이렇게 해서 좀 조정을 좀 해 나가시면서 남편이 이거를 조절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보셔야 되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보통은 흔히들 이제 남자들이든 여자들이든 알코올 의존증 어느 정도 들어온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얼마든지 내가 그거 안 마실 수 있다. 마음만 먹으면 나 이까지 거 언제든지 나 이거 안 마실 수 있어. 이렇게 큰 소리를 빵빵 치거든요. 그러면서 지금은 아닌 것 같다라면서 계속 마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기간을 좀 정해 주라는 거죠. 예를 들면 한 달간은 술을 안 마시면서 우리가 서로 저녁 시간에 대화하는 시간을 갖자. 이렇게 기간을 주시는 거예요. 네네. 예. 그래서 이 기간을 이 남편이 정말 지킬 수 있는가 없는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스스로 이제 그렇게 할게 해가지고 이제 약속을 하면 이거에 대한 결정권과 통제권을 스스로가 내가 이거를 잘 지켜나갈 수 있는 사람이다 아닌가를 한번 체크해보는 시간인 거죠. 그 시간을 우선 가진 다음에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게 좋습니다. 그렇군요. 네. 일단은 스스로 이거를 자제할 수 있는지 없는지 술을 네. 안 먹는 거를 잘 파악을 해서 자제할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약속을 우선 좀 받아내시고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한 달 기간을 한번 두면서요. 네. 네. 그리고 또 친구와 어울리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고 하시는 걸로 봐서 네. 너무 술과만 친해지려고 하시는 거 아닌가 싶은데 이 부부나 가족끼리 할 수 있는 취미 생활을 가져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요?
네, 근데 지금 아이가 돌이기 때문에 밖에 나가서 어떤 취미 생활보다는 지금 이 시기는 아직 네. 결혼 3년 차고 신혼이기 때문에 네. 둘이 서로 육아에 대한 이야기, 앞으로 살아가야 될 이야기, 또 회사에서 있었던 이야기, 서로 이야기를 충분하게 나누면서 친밀감을 술 없이도 우리는 대화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신뢰를 줘야 되는 그 시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네네. 그 시간을 충분하게 갖는 것을 저는 권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술 없이 네, 맨정신에 네, 이렇게 서로 의견도 나누고 하하 웃으면서 재미난 이야기 가지는 시간을 더 늘려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나오미 가족문화연구원 김숙기 원장이었습니다.